이재명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어젯밤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8시간을 대치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장면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근무도 별로 지금 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기도 없는 사람을 뭘 압수수색하러 오냐고. 그리고 우린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를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검찰의 정말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뉴스가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건 해봤자. 그 말씀이 굉장히 아이고.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위험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박범계 그거-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 현실을 내일 오면 얘기하잖아.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건 의원님 얘기하면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예,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듯이 일단 야당 일부 지지자들이 검찰이 탄 차량에 저렇게 커피도 던지고 일부는 또 계란, 쓰레기 등을 투척했다. 압수수색 빈손으로 들어간 검찰량에서 저렇게 꽤 극렬한 반발까지 사진으로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장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글쎄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만 이도훈 의원님. 네네. 검사 출신인 주철현 의원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주변 PC나 주변 책상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지 아무 쓸모도 없는 압수수색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검사가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주철현 의원이 누구냐면은 여수갑 지역구 의원이고 얼마 전에 우리 이대준 씨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다가 공무원이 뻘짓하고 하다가 했던 그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특히 또 지금 그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다. 그러니까 김용 씨가 사용했던 어떤 PC라든지 집기라든지 이걸 다 치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치웠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해당 검사도 지적을 했지만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증거인멸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사가 정치적으로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화면으로 봤지만 커피잔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달걀 날아오고 어떻게 검사와 수사관이 탄 검찰 차량에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있습니까?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치를 거부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좀 자중하고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철현 의원이 최근에 맞아요. 고 이대준 씨 2차가 아니냐 유족들 그게 반발했던 그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겠지. 일단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했습니다만 노동일 교수님 또 다음 화면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는 본인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박수치고 잘한다던 이제는 정치 검찰이라고 하냐.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워낙 많이 써서 여기도 참 쓰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담당 검사가 호승진 부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최순실 특검할 때 거기서 검사했고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다들 박수 쳤던 것이고 수사 담당하던 검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 이런 말도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로남불 얘기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범죄 혐의가 나왔는데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검사에 적시해서. 그런데 이 정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막아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내로남불 이전에 이건 법에 당연히 순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또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당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지나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오늘 곧바로 다음날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간 소강 상태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움직임 꽤 강경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임하는 대신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오늘 법사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를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왜 유린을 당해요?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떳떳하게 수사 받으세요. 떳떳하게 수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야당 탄압! 규탄한다! 정당한 범죄 수사가 무슨 야당 검찰총장이 경위를 왜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회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전에 말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페이스북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또 18년 1월 18일 트위터에는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으로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십니까?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도 들었듯이 일단 오늘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이 됐고 근데 30분 만에 또 파행이 됐어요. 국감에는 안 들어오고 대신 규탄 시위를 한 민주당인데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라 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딱 이거더라고요. 국감 다시 할 명분은 이거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국민학교 사과하고 이원석 총장 사퇴해라. 이런 요구 수용 안 된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거를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자면은 국감에는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저런 조건들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검 국감, 아니 그러니까 대검찰청 국감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건부 보이콧을 한 거고 정확하게 이제 4개입니다. 압수수색 중단,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사과, 그리고 이원석 총장 사퇴, 그리고 송경호, 뭐 고영곤 등등해서 이 사람들 뭐 경질, 뭐 문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단 한 개도 될 가능성이 없죠. 예, 뭐 저는 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이만큼 격앙돼 있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한 건데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에. 그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전혀 격앙된 게 없었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이렇게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많이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은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게 10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8일 됐는데 당사에는 3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아예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총 10명이에요. 상근은 김용이고 나머지는 9명은 다 비상근인데 공용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 와가지고 쓰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모두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컴퓨터에 굉장한 기밀을 넣어놨겠냐. 그리고 이미 자택 압수수색하고 다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모욕죽이고 파행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로남불이다라는 것들은 뭐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김웅 의원 예전에 김웅 의원 씨 공수처가 압수수색할 때 뭐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격렬하게 항의하고 저항을 하셨죠. 그래서 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타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것 또한 뭐 내로남불 아니냐.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러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됐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 제대로 받아라 했던 민주당인데 본인 일이 되니까 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일단 결국 핵심은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거나 혹은 개입했는지 이거일 겁니다. 그동안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여전히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진실을 명백하고 조작으로 야당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이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들 앞에서의 발언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많은 이 법조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하는 게 재판이나 양형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끝까지 완전 무죄, 완전 결백 전략을 밀어붙이다가 재판 결과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안 좋게 나왔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김용 부원장이 받았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일 텐데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다고 전선을 훨씬 더 앞부분에서 쳐버렸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김용 부원장이 뭐라도 하나 받은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더 큰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전략이 과연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이 김용 부원장만 체포된 게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다시피 경기도지사 시절 넘버 2죠. 부지사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진상 당대표실 실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정치인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이렇게 다 줄줄이 구속, 수사, 체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 측근들이 다 이렇게 문제라면 도의적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사람 관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정치인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 아닐까 싶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막이 흘러나오는 저 얘기를 했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칼로 망한 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화무 11억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노돌 교수님. 네. 그런데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는 건 만에 하나 김용 부원장이 8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여기서 개입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하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데요. 예. 처음에는 침묵했잖아요. 예. 대개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질문해도 불리한 질문에는 침묵하는 게 특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주식 문제도 처음 질문할 때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해서 해명 글을 내놨던 것이고 아마도 이제 밤새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의논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방어선은 검찰 수사 조작이다. 증거를 다 조작하고 그래서 정치 보복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방어선이 지금 지적하신 저분이에요. 김용 저분 난 결백을 믿는다. 받을 사람 아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검찰에서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고 이분이 이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서 기소가 되고 예.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받은 것도 몰랐고 나는 쓰지도 않았다 바로 위에 있죠.
불법 자금은 이론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아하. 그게 바로 2차 방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2차 방어선이 그거고 나는 모른다, 쓰지도 않았다. 김용 씨가 김용 부원장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도돌 교수님의 해석은 네. 어디까지는 해석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무조건 조작이다. 증거,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뭐 회의에서 그걸 증언을 받아낸 것이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저런 것들이죠. 나는 모른다. 한 푼도 안 썼다. 혹시 돈을 썼다면 그 사람이 유동규와 관계해서 돈을 받아서 뭐 다른 일에 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리는 큰 그림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은 역시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 전체가 나서서 스크럼을 짜서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예. 왜 이분을 부원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일, 정진상 씨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일, 예. 이것도 역시 만약에 조금 전에 다 얘기했던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오면 부원장실이 아니라 민주당사를 수색하는 것이다, 압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분들 압수수색하는 것도 역시 체포하는 것도 역시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인 거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나중에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 8억을 받은 거라고 드러나더라도 나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고 진실성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적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